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현보람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 또 나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의 세금을 인상하고 또 공급 확대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고 또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사기 신도시라든지 민원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지만 국토부는 추가 신도시 지정보다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 아직 정확한 발표 내용이라든지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계속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나만을 위한 시그널,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계속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규제가 또 단기적으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도 다주택자이면은 매도를 해라라고 이제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단기 매매자들한테 또 부동산 규제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알토마토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의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그 부동산의 흐름을 찾아가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할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요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상담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재건축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6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나 주택시장이 침체한 2013년에서 2017년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고 재건축 단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중단되었다가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정부는 전국 62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총 2,533억 원의 부담금을 거둘 예정이며 이렇게 환수된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준공 후 평가한 집값에서 재건축 사업 시작 시점의 집값을 뺀 가격에 인근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감안해 산정되는데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과잉징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 산정 시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한 총 4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죠. 그 4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한다면 뭐 거래 규제라든가 또 하나는 뭐 조세 규제, 또 공급 규제라든가 뭐 금융 규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강력한 것이 뭐 금융 규제다라고 이제 익히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거래 규제에 좀 속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규제 속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죠. 2년 동안. 그래서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이끈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죠. 뭐 일부 위헌을 받을 것이다. 안 그러면 뭐 한정적으로 합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추측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법, 이 환수법이 합헌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재건축에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건지를 좀 추이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하고 어쨌든 추진위가 설립돼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되는 시점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죠. 어떤 뭐 허공했던 가격을 허공했던 가격을 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매겨지다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진행 속도를 좀 더 늦춘다든가, 안 그러면은 좀 더 좀 이 법이 좀 개정되길 좀 기대하면서 좀 더 좀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어떤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입니다. 소위 말하면 재건축만 포함되는 거죠. 이 재건축이 아닌 뭐 재개발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죠. 거기에 따른 그 안에서도 조규모 재건축이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법 조항을 보게 되면 거의 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 뭐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목적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영상으로 좀 보셨다시피 이것이 2006년도에 집값이 가파르게 좀 상승했을 때 2006년도에 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진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유예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잠정 유예 이후에 2018년도 1월 달에 재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2017년도 12월 뭐 31일을 기준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재건축을 하고자 했던 발빠른 재건축 진행 단지들은 12월 31일 날 기점으로 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관리처분까지는 받은 경우가 있고, 또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이 부담금을 좀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2018년도 1월 2일 날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에 해당 사항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에 많게는 약 한 50% 정도를 좀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환수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17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관리처분 대상 단지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신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7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3주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에 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또 지금 뭐 신문이라든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최고 뭐 반환하는 초과이익 환수 그 금액을 보게 되면 뭐 세대당 뭐 1억 8천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반포 3주구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잠실 진주라든가 잠실 미성 클로바도 해당 사항이 좀 안 되고 있고요. 그 이제 현재 지금 요거의 그 대상 단지는 뭐 어디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뭐 청담동 두산 연립이라든가 한담동 한남 연립, 그다음에 묵동의 정풍 연립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그 한남 연립 현재 좀 8억 원 아파트죠. 이 8억 원 아파트가 현재 지금 소를 제기해서 현재 좀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1인 평균 금액을 약 한 5,500만 원. 그러니까 그 조합원을 인수한 최종 매수인이 이제 4개끔 되어져 있죠. 좀 약간은 좀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드는데, 일단은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종 조합원을 인수한 최종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부과 예정 단지가 있죠.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뭐 60여 개의 재건축 사업장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규모액이 약 한 2,500억 정도가 되고요. 이 부담감은 이제 예정액을 이제 통지한 곳도 있고 예정 단지로 예정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1인당 뭐 1억 3,500만 원의 부담금 통지된 조합이 있고, 이거는 이제 준공시에 징수될 예정이다. 준공시라고 하면 2021년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 단지를 좀 보게 되면 뭐 소위 말하면 좀 재건축을 뭐 주도했던 단지들이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포 현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방배에서 재건축 방배 쪽 재건축 아파트도 여기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많게는 뭐 1억 5천에서 뭐 7억까지도 가는 그런 어떤 단지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적게는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단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좀 꾸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헌재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한남연립 앞서 말씀드린 그 8억 원 아파트에서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원이 이제 소원을 제기했죠.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합헌 결정에 나온 것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위헌이라든가 뭐 한정 합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내용을 또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법률에 대한 명확성이라든가 이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이 재개발이라든가 평등 원칙에 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토교통부에서 그래도 그 사업 초기 단계, 그러니까 추진위 설립 단계의 공시가격과 준공시의 그 분양 가격 상당히 좀 갭차가 상당히 크겠죠.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이 좀 통과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통과를 해야 되지만 해서 조합원들의 좀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정 방식을 좀 보게 되면 이 종료 시점에 대한 가액에서 이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과 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이 총액과 여기서 이제 개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빼서 이제 그 부가액을 좀 부과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료 시점 하게 되면 뭐 이제 입주, 그러니까 준공 시에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뭔가 이제 보시게 되면요. 개시 시점의 공시주택 가격 총액에서 이 공시 기준일로부터 개신 시점까지 정생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제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 뭐 조합 설립 인가 일에부터의 공시 가격이 아니라 이 추진이 설립됐을 때부터의 그 가격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재건축 하게 되면 또 기간 또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과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10년 초과 시, 이 종료 시점부터 역산해서 뭐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부과하는 시점으로 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게 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005년도에 추진위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2020년부터 역산해서 10년이니까 2011년도가 되죠. 그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매기겠다. 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라는 게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거나 또는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정기금액 이자율 자체가 상당히 좀 낮죠. 그러다 보면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준공되는 시점을 보게 되면 그 기간까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냐, 이것을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 지역의 정상 가격 상승분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매기겠지만 또 가격은 또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주변 지역이 가격이 3억 정도 올랐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토지 가격 주변 지역 가격이 뭐 10억에다가 개발비가 약 한 5억 들었다. 그리고 준공시 한 20억이 들었다 하게 되면 5억 정도가 빼기를 해서 5억 정도가 이제 그 관리처분 이제 부과하는 그 금액이 되는데 주변 지역의 가격이 한 3억 올랐다 하게 되면 이제 18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억 정도가 이제 부과되는 가격대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개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 공사비라든가 설계 관리비, 제재 공과금, 이 조합 운영비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개발 비용은 뺀다. 이제 이렇게 내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 재건축 초과 이익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개발 비용, 즉 비용에서 좀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파트, 소위 말하면은 단지가 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가 좀 약간 적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의시설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그냥 세련되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아파트의 그 대형 건설사가 짓는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 비용을 좀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형 건설사가 짓는 똑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라든가 외부적으로 상당히 차별을 두고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종료 시점에 대한 주택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 조합원 분양 가격입니다. 이게 준공 시점 시 이제 조합원 분양 가격이라든가 또 일반 분양분에 대한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거를 보고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고, 부과율을 보시게 되면 조합원 평균 이익에 따라서 50%까지 누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1인당 약 한 3천만 원 정도는 면제해주고 이제 뭐 1억 1천만 원이 초과되면 1억 1천만 원 이상을 걷어들여서 거기서 50%까지 부과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가 되면 3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 그다음에 조합원 수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한 2천만 원이 이제 그 초과가 된 금액이고 2천만 원에서 이제 10%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 하게 되면 200만 원에서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그다음에 조합원 수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 하게 되면 20%가 되니까 4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 초과되면 2천만 원 더하기 1억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50%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액수가 좀 크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이 재건축이 앞으로 좀 위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좀 부담감이 좀 증가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가를 인수하셨을 때 이 초과이익 환수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주변 분들이 아마 없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뭐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의 금액, 소위 말하면 가상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부과가 돼서 현재 좀 눈에 보이는 이제 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크게 위축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제 한국 부동산 항상 하나를 누르게 되면 어딘가는 이 튑니다. 그래서 유동자금 자체가
5에 있다가 누르게 되면은 또 다른 쪽으로 또 유동자금이 좀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리모델링 지역에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 재개발과 비교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치가 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유동자금 자체가 이 재개발 지역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좀 상당히 좀 늦춰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주변 지역 또 이제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또 상승시키게 되면 또 그만큼의 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진행 속도를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임대 아파트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서 최고 한 20%까지는 임대 아파트로 넣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늦춰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이 수도권 지역의 임대 아파트, 즉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비율 자체가 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숙제로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임대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아파트가 어느 시기에 이제 지어질 것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사그라들게 되면은 또 주변 지역의 또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것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준공 시점 조합 매수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하신 분들한테는 환수 금액이 없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조합원을 사서 관리처분에서 사서 가져서서 등기까지 하신 분들한테는 부담금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단기 공급부이 부족돼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할 염려는 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그 규제가 좀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재건축 아파트가 기존에 2년 동안에 그 아파트 주도를 상승을 유지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현실화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좀 사그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하셨을 때는 이 초과이익이 나오는 이 환수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는 좀 확인해 보시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내용 짚어드렸습니다. 이 환수제에 대해서 우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건축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 또 공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환수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 또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사님 직접 만나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자,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해드리고요. 또 부동산 정책 흐름과 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재테크 방법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 꼭 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할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에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그 서산 성현면 일남리에 있는 네. 그
옛날에 한 5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네. 지금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고 공사도 안 하고 그대로 있길래 네, 토지를 앞으로 가지고 전망이 계신 좀 어떤지. 건가요? 네. 네네.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요. 예, 토지의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번지수 알려주시겠어요? 일남리 349에 43입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죠. 서면면 일남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김광섭 이사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한 5년 정도요. 네, 거기 이제 도로는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죠, 그쪽에. 예, 도로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는 뭐 기반 시설은 현재 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러 명이 단체로 사가지고 네, 아직 손도 아직 안 된 상태에 개발을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5년, 6년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뭐 매도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매도보다는 네,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보고 조금 남들 친구들 것도 구입 더 해도 되고 네, 지금 우리가 한 300평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어떻게 전망을 한번 보려고요. 네, 주변에 토지 가지신 분들은 뭐 전원주택 안 짓는데요? 전부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저처럼. 아, 그러면 뭐 공동으로 해서 야, 이거 안에다 기본시설 넣는데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뭐 얘기도 안 해보셨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대표님이 예. 그 시작을 해놓고는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부지는 도로하고 가장 인접해 있죠? 야산이라고 봐야 돼요. 네? 야산이라고 봐야 돼요. 야산인데 도로하고는 인접해 예,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전원주택을 안 짓 거면 안 짓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땅만 가지고 갔었을 때 가격이 오르냐, 그렇죠. 전망이 그렇죠. 어떻게 되냐, 예, 이제 예.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한번 잠깐 볼게요.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예. 지금 준보서산지고 집을 짓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을 것 같고 이쪽 안쪽으로 좀 도로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전원주택을 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기본 혼자 떠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전부 다 합심을 해서 지는 거라서.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요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서산 쪽에 이쪽 주변 지역이 대형 개발 호재가 이 서산 쪽으로는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호재거리가 예전에는 예정 사항이 됐었는데 이제 21년도, 22년도 또 23년도가 되면 이제 눈에 다 가시화가 돼요. 또 하나는 21년도가 이 서산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에요. 이제 기존의 이쪽 지역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이 위치해 있고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땅 부지 쪽 옆쪽으로 해서는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눈에 보입니다. 이런 네. 부분이 좀 남아가 있죠. 이 도로 자체, 그러니까 29번 이 도로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노베이션이라든가 테크노밸리라든가 인접해 있는 부지예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테크노밸리는 그 야산의 건너편에 지금 다 젖어 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땅으로서의 토지로서의 가치, 이제 도로에는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전원주택을 다 져서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심을 해서 전원주택을 예쁘장하게 짓고 나면은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지만 이제 현재 사정이 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토지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지금 현 매매값이 구입가보다 턱없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예. 지금 현재 매도 시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간에 서산 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야 토지가도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예, 이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고 토지가가 올라간 지방에서 토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산 쪽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분양되는 가격들이 프리미엄이 좀 현재 올라가고 있느냐 그 추이를 봐야 되는데 현재 2020년도에 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니 한 2개 정도의 아파트는 현재 프리미엄이 많게는 한 9천, 적게는 한 4천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현재 붙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가격이 붙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6월 17일 날 또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주변 지역의 뭐 대전이라든가 이쪽은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이 돼 버렸어요. 아, 근데 서산 쪽은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이 안 됐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 서산 쪽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투자를 하건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실거주민이 됐던 간에 예.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꾸준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답답하시겠지만 현재 매도 시기를 잡지 마시고, 예. 눈에 좀 어쨌든 간에 대형 개발 호재에서 나오는 큰 것들이 21년도, 22년도에 이제 뭐 개통이 되든 준공이 되든 그 시기가 이제 맞물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 매도 시기 자체를 2023년도 뭐 2월달 이후 3월달 기점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만 전원주택을 또 짓고자 하는 분, 또 이제 시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주변 지역에서 이런 어떤 그 토지를 찾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때 매도 시기를 좀 잡는 게 어떤가 싶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시기를 좀 잡는 것보다는 한 3년 기다렸다가 매도 시기를 잡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에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 이제 시작입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9578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산 고잔동 프라움시티 오피스텔 34평 매도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하시면서 요즘 좀 오르는 추세 같아서 문의드려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매도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요? 네, 이것도 매도 타이밍은 4년 이후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 안산 쪽을 안산 고잔동 쪽을 좀 보시게 되면 물건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중요한 것은 이 중앙역이에요. 이 중앙역 쪽 요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역 쪽으로 이어지는 이 고잔역 쪽 요 라인. 어쨌든 간에 안산 쪽 라인 같은 경우는 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철도가 상당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이 안산 쪽, 이 중앙역 쪽으로 해서 이어지는 신안산선. 이 신안산선이 2023년도 이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안산선을 좀 소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근데 이 신안산선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해선 이쪽에서 나오는 물류와 사람의 인적을 다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 신안산선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복선전철과 그다음에 소사 원시선, 그 대곡선이 이어지면서 여기 안에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안산선이 다른 거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하철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철도, 즉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상당히 좀 빨리 이용합니다. 소위 말하면 현재 지금 신분당선이 있죠. 이 신분당선의 어떤 철도에 대한 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신안산선을 움직이는데 그 축이 어디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축이 어디냐, 바로 이 안산이에요. 안산 쪽에서도 그 다음에도 이 중앙역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가격 상승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좀 가격 상승분을 가져가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신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아파텔이에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매도 시기를 좀 적당히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현재 뭐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매도 타이밍 자체는 신안선이 개통되는 그 시기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적정할 것 같습니다. 신안선선이 개통되고 사실은 2년 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데, 이 신안선선의 이 안산, 이 고잔동의 특징은 일단 개통이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변에 신안산선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인 체크해 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 3, 4년 이후로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고요. 끝번호 0079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원구 중계일동 580번지 성원 1차 34평이고요. 6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단지 주택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향후 가치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하셨는데요. 자,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보유 매도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이 성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세대수가 좀 작죠. 작은 곳에 좀 위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성원 아파트가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확장성이 좀 약간 떨어져요. 뭐냐면 주변 지역을 큰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연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어떤 그 확장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분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현재 현재 요 아파트 이거를 실거주로 현재 좀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거 매도 시기도 좀 뭐랄까요? 지금 현재 매도 시기를 빨리빨리 잡는 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또 현재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부동산 규제 계속적으로 이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런 어떤 그 이 주변 지역, 이 노원구 쪽 주변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은 그렇다면 가격도 같이 떨어질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민들이 우선 많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세가예요. 이 전세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동네가 이 노원구 쪽의 그 역사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좀 탄탄해요.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위쪽에 이 도봉 면허 시험장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쪽에서 현재 노원구 전체적으로는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베드타운이에요. 그리고 출퇴근을 하고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원구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 이제 업무 시설들이 부족한 거예요. 업무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면 그만큼 상업 시설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냐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 이 차량 기지 쪽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게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또 가격 상승분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눈에 과시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편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또 안에 토지 분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현재 좀 실효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분을 가져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분위기예요. 현재 분위기.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아파트들, 또 이제 연식이 좀 된 아파트들, 또 주변 지역이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가까이 인접해 있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버렸어요. 현재 그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파트들은 실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한 2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으시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빨리 잡아야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매도 시기를 잡으시든지 이렇게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노원구를 향한 개발의 움직임들 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겁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해드리고요. 부동산 시장 전망도 체크해드립니다. 또 부동산 정책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함께 또 항상 쏠쏠한 우리 세테크 방법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요새 이제 뭐 계속적으로 규제책이 부동산 규제책이 되다 보니까 월세도 받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통건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울고 요새 분위기 자체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뭐 임대를 다 마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평탄 작업이 끝나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게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그쪽 방향으로 좀 현재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자체가요. 그래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통건물을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물건은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상 1층에서 6층으로 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총 14세대로 꾸며질 예정이고요. 2020년 10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오피스텔이 하나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이 2세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총 12세대인데 이걸 이제 현장을 보시고 내가 이 물건 내가 좀 거주를 하고 하면서 내가 건물 관리를 하겠다 하게 되면 이 투룸에 이제 한 세대 정도를 이제 그 3룸으로 꾸며서 이 주인 세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45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안에 전세라든가 월세를 활용하시고 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뭐 6억대 미만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부동산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 맞는 물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통건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이고요. 올해 10월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통건물에 대해서 입지와 함께 호재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또 영등포 시장역 쪽 하게 되면 바로 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뉴타운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뭐 1-4구역 같은 경우는 뭐 30평대 가격이 12억을 훌쩍 넘습니다. 또 주변 지역이 현재 지금 뉴타운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에 위치했다. 또 주변 지역 여기가 이제 영등포 시장이 이제 주변 지역 이렇게 위치했는데요. 영등포 시장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이게 도매상가가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개발의 압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물건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공업 지역과 여의도 업무 단지 이렇게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중공업 지역에 다세대 물건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중공업 지역에 올라가는 다세대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일조권을 인해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남양이라든가 서양에 위치했으면 이게 위층이 좀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 건축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이행강장을 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공업 지역에 다세대 물건을 놨을 때는 이 일조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그래서 다세대 물건 중에 중공업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좀 많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본 물건지 즉 영등포 시장역 쪽이 영등포 지하상가하고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이용하면 뭐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든가 타임스타워 스퀘어 또 롯데백화점을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는 뭐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에 상당히 좀 많은 개발 호재.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당산역이 위치해 있죠. 이 당산역에 위치해 있는 상당히 좀 많은 개발 호재. 또 하나는 바로 위쪽에 영등포 뉴타운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뉴타운에서 받는 집가에 대한 상승 부분 이렇게 좀 알차게 좀 꾸며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하게 되면 3도심으로 좀 지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 중심의 어떤 허브로 현재 좀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등포 뉴타운이 지금 만들어지는 1-4구역은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3과 1-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파트가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조합 설립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과 맞물려서 가격 상승에 대한 여파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도매 시장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주변 시장이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이게 도심 재생 사업으로 같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임대가 상승이라든가 또 집가 상승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호재거리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뭐 그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그 인천에서 서울 간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평일에도 상당히 좀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호재권이란 어떤 집가 상승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 호재 정말 많죠. 이 호재가 가득한 곳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건물 특징과 함께 또 가격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 가격을 건물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기존에 이제 건축주가 진 건물입니다. 그 사방 이제 대리석으로 좀 예쁘장하게 꾸며서 현재 좀 지어놨는데요. 이런 모양과 똑같이 짓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천연 대리석으로 14세대가 좀 지어지고요. 넓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좀 안에다 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넓은 주차장과 이렇게 꾸며져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좀 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가 들어가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면에서 좀 보시게 되면 그 전세를 놨을 경우입니다. 이게 45억 3천만 원에 전세를 놨을 경우에 약 한 39억 7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투자금 자체를 약 한 5억 6천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와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월 620만 원에 실투자금 약 한 12억 8천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집가와 월세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통건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세와 월세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관심이 생기셨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미서 상가, 미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 같은 경우는 북쪽과 남쪽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자체는 남쪽에 위치해 있는 미사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그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좀 맞춰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전용 면적은 147평방미터고요. 계약 면적은 280.9평방미터입니다. 147이면 평수로 좀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약 한 40평 정도가 좀 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10년간 임차 계약이 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가는 약 한 9억 9천 정도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1층 이제 편의점으로 좀 마칠 예정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소아과와 산부인과로 맞춰져 있고 1층에 좀 약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코너변에 이제 편의점이 들어갈 예정인데 앞으로 이제 편의점, 임차 이양서를 받은 편의점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좀 세련된 건물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 자체는 9억 3천만 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지역 자체가 이 5호선 연장 사업의 일환인 미사역과 강일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복합 엔지니어링 산업단지 또 강일첨단 업무단지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이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 세대 수가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어요.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 3,600세대, 거의 4,000세대, 옆에서는 한 6,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 세대의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아파트 세대에 들어가는 근린 상가,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상당히 좀 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도보거리 동선 자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주변 거주 인구가 약 한 13,000세대, 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기숙사가 현재 약 한 1,500개 호실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채꼴 모양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또 바로 옆에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미사 쪽 주변 지역은 이 5호선 연장 사업 있죠. 5호선 연장 사업이 아마도 이 8월 달에 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사역이 개통이 된다면 이 고덕 쪽 주변 지역, 이 강동구 쪽 주변 지역의 인구도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돼서 상가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숙사 전체적으로 산부인과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부인과가 10년간 임차를 맺어서 그 산부인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남부 쪽, 북과 남부가 있다고 했죠. 이 남부 쪽에 유일하게 산부인과가 들어와 있는 프라자 상가 물건이다. 그만큼 상당히 좀 인기가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신도시 물건이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들,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젊은 수요층 세대 아이를 갖는 뭐 2명에서 3명 정도의 아이를 갖는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또 임산부들도 많이 좀 주변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성황리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성악가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성악가로 운영 중인데 산부인과로 운영 중에 있는 분야 물건들은 다 이제 소진이 됐고요. 현재 그 성악가가 현재 지금 물건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제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을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약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양쪽으로 해서 코너변에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죠. 또 앞쪽으로 해서 그 아파트 세대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길이 이제 가로수길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의점으로서 상당히 좀 유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편의점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담배권이지 않습니까? 이 주변 지역의 담배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편의점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소아청소년과 의원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9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지금 예상 임대가라고 하는데 현재 임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보증금 5,700만 원에 월 430만 원을 10년 동안 계약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430만 원 정도 받고 5년 이후에 뭐 1.5% 정도 연이율을 좀 늘릴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상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다. 현재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간 4억 3천만 원으로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층 편의점입니다. 현재 편의점으로 현재 좀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의향서만 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예상 매매가는 9억 3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5천에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편의점은 그 직접 그 본사에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이 담배권이 나온다라고까지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편의점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간 4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상가 물건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병원 건물입니다. 산부인과 입점해 있고요. 또 소아청소년과 또 여기에 편의점까지 들어가서 퍼즐이 완성이 되는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주변에 또 풍부한 수요층까지 모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서 더 쏠쏠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와 시장 전망, 또 정책의 흐름과 함께 세테크 방법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10명만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예약 꼭 하고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트렌드도 좀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 30대, 특히 이 밀레니얼 시대라고 하는 이 소비층들이 또 주력 소비층으로 좀 부상을 하면서 나를 위한 소비, 또 개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계속해서 저희 시그널에서 신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고요.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또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